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손이 저려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서 손을 쥐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런 증상은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한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적지 않게 이런 증상들로 찾아옵니다. 심한 경우는 자다가 일어나서 손이 저리기 때문에 손을 주무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의 압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또 디스크 증상이에요. 물론 이 증상은 디스크 증상이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증상은 어느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압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 2, 3지 손가락이 저리는 경우는 정중신경의 손목터널 증후군을, 4, 5번째 손가락이 저리면 척골신경의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끔 5손가락이 모두 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척골신경이나 정중신경, 요골신경까지 모두 손상된 경우, 또는 당뇨병의 말초신경 장애 및 혈액순환 장애나 관절염 등등 다른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질환인데요. 손저림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주로 1, 2, 3지 손가락 끝이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특징적으로 손을 주무르거나 털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손에 힘이 빠지거나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나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여기 어제 부위가 근위축이 오기도 합니다. 검사법은 팔렌 테스트로 30초에서 6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면 손이 저린 증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은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어도 인지 효과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으면 손을 쓰다가도 맞다, 나 손목 조심해야지 라고 인지를 하게 되죠. 가벼우신 경우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스트레칭법은 손바닥을 천장으로 뒀다가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손목의 굴곡근이 최대한 이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중신경의 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다음은 4, 5지 쪽이 저리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쪽에 기온 캐널 또는 팔꿈치 터널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팔꿈치 안쪽을 쳐보면서 손가락이 찌릿하는 장난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부위가 바로 팔꿈치 터널입니다. 팔꿈치 터널 안에는 새끼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척골신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으면 척골신경이 더 압박되어 저림 증상이 심해집니다. 누워서 이렇게 폰을 하거나 엎드려서 폰을 할 때, 잘 때 손을 배에 올려두고 주무시거나 새우잠을 자면서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로 있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심한 분들은 팔을 위로 펴고 자면 신경 압박이 그나마 덜해져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다 보면 다시 손을 내렸다가 증상이 불편해지면 손을 다시 올리고 주무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4, 5지 쪽이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스펄링 테스트나 이학적 검사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에게 배트맨 자세를 해보라고 합니다. 배트맨 자세가 이쪽을 당기기 때문에 4, 5지 쪽이 최대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배트맨 자세가 아예 안 되거나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근데요, 배트맨 자세를 평소에 계속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근위축이 올 수 있는데요. 이 합곡 부위가 꺼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당장 치료를 하셔야 돼요. 치료를 하시고 저린 증상은 호전이 되셔도 근위축은 바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이 아니고요.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되는 증상들은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목에서 나온 신경이 쇄골 아래로 지나게 되고 소흉근 아래를 통과해서 팔 내측을 지납니다.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이 초반에는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팔뚝 아래에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가죠. 그럼 손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위쪽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는데 소흉근이 매우 중요하죠. 보통 일반인분들이 사무업무를 하거나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가 말리게 되고 소흉근이 단축이 됩니다. 소흉근이 단축이 되게 되면 소흉근에 붙어있던 견갑골이 말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소흉근 아래로 지나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그럼 소흉근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벽을 잡고 최대한 늘리는 식으로 많이 해줍니다. 이럴 경우 대흉근과 소흉근이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 되게 되죠. 더 정확하게 소흉근만을 스트레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흉근은 앞쪽에 늑골에 붙고 위쪽 견갑골에 오구돌기에 붙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땐 이 근육이 힘을 쓰는 반대 방향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팔을 뒤로 의자나 책상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해서 소흉근이 최대로 늘어나게 해주는 거죠. 정중신경의 스트레칭 방법은 이런 식으로 했었고, 척골신경은 배트맨 자세를 했었고, 소흉근은 이런 자세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으로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요, 이제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침도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문제인데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은 경추에서 나와서 쇄골 아래쪽을 공통적으로 지나온다고 말했죠. 그리고 소흉근을 지나서 팔 안쪽까지 이렇게 신경이 분포됩니다. 제가 팔이 저려요. 팔이 저려서 신경 차단까지 했는데 계속 저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쇄골 아래를 꽉 눌러보세요. 대부분 굉장히 아파합니다. 잘못된 동작들로 생활하시다 보면 이쪽 공간에 염증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염증들의 화학적 압박이 상완신경총을 압박합니다. 경추부터 이런 부위들까지 모두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침치료나 침도치료를 통해서요. 치료를 하게 되면 염증을 회복시키고 압력을 크게 줄여주게 되어 저린 증상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가 있어 치료를 해도 손 저림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저린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가까운 한의원으로 방문해보세요.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